네, 이렇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 파괴에 앞장섰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특검 구형의 의미와 앞으로 선고까지 남은 쟁점을 홍정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특검이 사형 구형한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짚어주시고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내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역사적 무게감을 이제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비상계엄의 불법성이라든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든지 폭동의 성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고 실질적인 피해도 가져왔다는 부분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가 가장 핵심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밀거나 그런 요건 사실에 약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중 사유만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두 번째 핵심 논리로 보입니다. 예, 예. 네, 특검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좀 상당히 고심이 깊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도 좀 고려를 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상설 수사 조직이 아니라 특수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의 전담해서 수사를 했고 이 사건이 범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인 요건들의 판단들도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런 사회적 여론도 충분히 가만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변호인들이 보인 모습이나 피고인들이 보인 모습도 특검이 좀 더 강한 구형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이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자신을 향한 수사가 조작과 왜곡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부터 이 계엄이 굉장히 타당성이 높고 적법한 것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행위한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으로 굉장히 생각이 굳어지면서 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부분이 수사나 재판에서 이어져 오는데 특검의 수사가 말도 안 되고 재판도 본인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논리를 더 펴기 위해서 최후 진술 시간을 이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막상 사형이 구형이 됐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데 그 시나리오도 달랐는데 결과도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인가라는 생각에서 당연히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좀 당황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표정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지난주에 했던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그렇고 8시간 넘게 11시간 정도 최후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네. 실익이 있는 것인가? 왜 변호인들은 굳이 그렇게 길게 해서 시간 끄는 느낌을 계속 국민들에게나 재판장에 줬을까요? 변호인들은 사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역할, 즉 변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행동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예.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위한 행동은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피고인에 대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변호인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나 어제 재판을 보면 변호인들의 그런 행동이 과연 피고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예. 그런 이면에는 사실 이 특검 그 수사 그리고 내란 재판의 방송 중계가 허용된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호인들은 선고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어떻게든 변수를 많이 만들어서 뭔가 이목이 쏠리게 만들어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좀 더 모으기 위한 그런 수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변호인들이 한 행동은 이렇게 효과적인 변호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다른 쪽의 목적이 더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선고만 남은 만큼 재판부가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이거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과연 법적인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의 조건에 해당 안 하는 경우에 이제 내란, 즉 국헌 문란이나 폭동의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한다면 굉장히 중한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봤을 때의 선례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뭔가 특검의 주장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론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선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네. 특검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에서 예.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줍니까? 형사재판에서의 그 반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유무죄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범죄를 부인하는 자들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본인의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멘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재판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사과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달 19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검 사형 구형의 의미와 앞으로 선고까지 남은 쟁점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